ET가 오늘 론스타 익스프레스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셰일 지역인 퍼미안과 요즘 뜨고 있는 델라웨이 지역에 하루에 40만 배럴의 NGL을 운송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ET는 뒤에 LP가 붙는데 LP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유한회사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업 소득세는 적게 부과하는 대신에 배당에 세금을 많이 붙인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CHK 챕터 11에 가 있는 CHK는 요즘 ET랑 311밀리언 달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계약 파기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인데 CHK는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아끼고 싶어 하지만 법원은 ET에게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보드호크 파이프라인과도 18밀리언 달러 계약의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18. 그나마 다행이라면 CHK 파산 감독인은 회사가 부채를 삭감하고 구조조정하는 동안 회사가 정상 운영하도록 325밀리언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WLL 구조조정 끝에 빚을 3빌리언 정도로 줄였으며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있었어.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 주주들은 특정 퍼센티지의 새 주식과 워렌츠를 받게 될 텐데요.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전환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97%의 새 주주, 즉 기존 주주들은 거래가 빨리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WLL의 이번 경우는 형님들이 마지막으로 설거지할 때 들어가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엑손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명퇴 신청을 받으면서 자체 인원 감축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허리케인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허리케인 피해 영향으로 53%의 멕시코만 석유와 41%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탈이 멕시코만에 소유하고 있는 포트하스 정유소가 허리케인을 뒤로하고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 토탈은 한국의 맥커리랑 파트너로 한국의 2기가와트짜리 해양 풍력 발전을 인수하면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필립스 66 반면 필립스 66의 레이크 찰스 정유소는 허리케인 피해로 며칠에서 최장 몇 주까지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엠브리지는 멕시코만에 있는 4개의 해양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양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허리케인 여파로 아직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FANG 치킨게임 전은 유가가 100불이 넘던 시절이라 그렇다 쳐도 치킨게임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싼 맛에 거래됐던 50여 건의 거래 매물들을 검토해본 결과 그 중에 31개의 매물이 브렌트 유가 기준 50불을 넘어야 그나마 잘한 딜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유가는 엄청 암담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브렌트유 현재 가격은 45달러 정도입니다. 최악의 딜 중에 하나는 FANG가 2018년에 사들인 에너젠딜인데 브렌트 유가가 무려 77불에 달해야 이득이 날 정도로 나쁜 딜이었다고 합니다. 로얄 더치 쉘 멕시코 정부가 쉘에서 요청한 멕시코만에 있는 울트라 딥워터 오일필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활동을 승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데는 최소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네요. LPI는 하반기 드릴링 작업 감소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생산량이 하루에 약 2만 1000배럴로 줄었고 그게 아마 내년 4분기가 돼야 2만 8000배럴로 회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나쁘다 보니 생산량을 키우기보다 비용을 낮춰서 재무 상태를 좋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6밀리언 배럴 정도가 59.5달러에 해치되어 있고 1.2밀리언 배럴 정도가 브렌트 유가 63.07달러에 해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량의 70%가 해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OBV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해치를 거의 없앤다고 하는데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LPI나 CDEV는 100% 살아남을 겁니다. 두 회사 다 공통적으로 올해 생산량 확대를 포기한 상황이라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도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둘 다 정말 좋은 에셋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MTDR은 뉴멕시코의 천연가스 처리 공장의 확장을 마무리했고 다시 가동 중 시작했는데 이번 확장으로 처리 용량이 약 56%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전에서 이 공장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공사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MTDR은 앞서 소개한 LPI나 CDEV와는 달리 공격적인 드릴링을 하면서 오히려 목표 생산량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1년 3분기까지 유가가 65달러까지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뉴스라고 발표한 것에 반대로 하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농담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빨리 유가가 회복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참고로 내년 봄쯤이면 코로나 백신이 대중들에게 풀릴 거라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월요일 피츠버그 연설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석유 산업을 타겟으로 삼을 거라는 건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국유립 내 유전에 대한 석유 사업 허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했습니다. UAE, 오펙 회원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8월 목표보다 과잉 생산했다고 합니다. 오빈티브, 지난 8년간 조인트 벤처로 같이 작업 중이던 페트로차이나와 캐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듀버리 세일 지역을 공동 생산하는 관계를 청산했다고 합니다. 각자 50대 50으로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요. 페트로차이나와 헤어져서 표면적으로 수치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듀버리를 파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듀버리는 코어 유전도 아니고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좋은 편이라 운 좋으면 팔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에서 선뜻 사기로 한 사람이 나올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4분기 유가 평균 가격이 28불 정도였는데 현재는 6월 초부터 40불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적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빈티브의 몬투니 유전은 일본의 미쓰비시랑 조인트 벤처로 개발하였습니다. USSPR, 미국 비축 석유가 이번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상당량이 유실됐다고 합니다. EIA, 오늘 EIA 재고량은 저번 주에 비해 9.4 밀리언 배럴이나 줄었고 참고로 어제 API는 6.3 밀리언 배럴이나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재고량은 5년 평균치에 비해 아직 14%가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휘발유도 4.3 밀리언 배럴이 줄었는데 5년 평균치보다 4%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저번 주에 비축 석유 유실까지 합치면 거의 10 밀리언 배럴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번 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석유 생산량과 정유 용량이 줄어 재고량이 더 줄었을 것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정유소 가동 비율이 6월 이후 최저인 76.7%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여름에 사람의 이동이 제일 많고 산업이 풀로 돌아가면서 오일 소비가 가장 많고 가을이 되면 정유소들은 겨울용 정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유소 정비기간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유소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정유업체의 쿼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중국 수출도 조금 주춤할 거고 가솔린과 디젤 정유의 마진이 역대 8월 중 근 10년 중 최하라는 점 때문에 정유소 쪽에서도 풀가동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네거티브를 뒤로하고도 6주째 재고량이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휘발유 재고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락다운 해제와 자차 이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휘발유 등의 소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